마이크 소리가 잘 안 돼서 혹시 TV를 하신 분들 그것을 하면 순서에 따라서 여기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시고 다른 사람을 뒤에 떠야 되는가 하시는 거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우선 오늘 평소에 들어보면서 보고하는 손을 거슬 좀 자, 누구도 다 우리 가까운 데도 잠깐 본인 나와서 잠깐 본인 소개하세요. 세 분씩 세트로 질문을 세 분, 앞쪽에 세 분 나오셔야 되거든요. 여기 질문이 이번 남학생하고 또 가수 네,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서 차례차례 저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법학부 2학년 김남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흔히 진보를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전 진보의 진정 가치는 통합과 단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보대 통합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다시 무산되고 다시 분열로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대표님이 그동안 꾸준하게 원칙을 가지고 진보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안철수 열풍으로 대중들이 또 새로운 진보 정치 세력을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다시금 이제 진보의 통합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참여당 그리고 유시민 대표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이번 올해 가능한지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자, 그래서 본인 소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법학과 4학년 김웅구라고 합니다. 오늘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 이제 현 시점에서 정의로운 국가에 가장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쁜 습관인 찌꺼기들을 다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현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부 2학년 전홍진입니다. 오늘 유시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편성 원리에 따른 배분과 복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제도 때문에 복지 예산을 줄였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또는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더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복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 도와주고 먹여 살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는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가 모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가 현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저는 법학부 3학년입니다. 강의 그 강의 내용 때 정의는 국가가 영토 내에서 국민에게만 제한하고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는데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국가가 하는 그런 행위가 그게 약간 비도덕적이라고 해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의 세계적으로서의 도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수업할 때 전문화라는 수업을 학생이 공부를 했었나요? 예를
일단 답변을 듣고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예, 내부 다 남학생이라서 좀 우려됩니다. 성비 균형을 좀 맞추는 질문을 나오고 싶습니다. 일단 대답하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문법학 2학년 질문하신 건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저는 이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진보는 원래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근데 이제 분열로 망한다기보다는 원래 차이가 있는 건데, 연합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진보 세력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 쪽 인사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대중적인 진보 정당을 만들자. 이게 지난해 연말부터 좀 논의가 되어서 잘 안 됐죠. 그래도 최근에 이른바 노시민도로 이끌어지는 새진보 통합연대 노회찬, 신창정, 조승수 진보신당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어제 모임을 하고 다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내일쯤 내부 회의를 거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진보 통합연대 진보통합 시민회의를 다시 모여서 소위 원샷으로 빨리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다시 모아져 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좀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요. 어떤 원칙으로 이것을 임했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진보의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원래 보수 진보가 쭉 이어진 스펙트럼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적으로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이제 진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반자본주의 주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는 좀 인정하더라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질서로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똑같은 자본주의라도 서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가 잘 관리되는 자본주의도 있지 않나 그런 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가 꼭 경제체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인 또는 관념과 관련된 이런 요소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의 개념을 넓게 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중시하면서 가보자. 이게 이제 국민참여당 입장에 가까운 건데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면 통합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서로 다르지만 공동분모를 찾아서 뭉치고 또 현실에서 주어져 있는 과제들 가운데 쉽게 합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비정규직 철폐를 구호를 외치고 이슈화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법률 한 줄이라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현 정치의 문제점,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작은 법률 한 줄이라도 실제로 고칠 수 있는 힘을 획득해야만 한다. 정치는 동기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비정규직과 같은 이런 우리들이 이 직관, 정의에 대한 본능, 직관에 명백히 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현실적으로 힘을 획득해야만 한다. 이렇게 당소의석을 가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권력을 직접 운영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야 고칠 수 있다. 참여당 쪽은 이게 좀 강하죠. 우리들의 정체성, 각자의 정체성 중요하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때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 이런 것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이 원칙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실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일각이라도 점령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국민의 요구를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자존심이나 또는 일관성이나 철학적 소신이나 이런 것들은 때로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정치이고 잘 될 겁니다. 잘 되면 일단 하실래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정의실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25년 되거든요. 25년. 1987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이런 제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5년. 국회의원 선거가 겨우 6번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번, 5번 있었고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되게 영국 경우에도 정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아주 엄격한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영국은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자료사진 같은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선거구를 공개적으로 사모팔고 있거든요. 선거구를. 거기 땅은 넓은데 인구는 몇 안 되고 그 지주가 뭐 사실 자기 소장 넘는 사람 다 유권자로 데리고 상속하면서 맨날 국회의원하고 이러는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팔았다고요. 그렇게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영국의 선거법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된 거예요. 우리 경우도 정치적 부패가 과거에 심했지만 불과 20여 년 사이에 지금 엄청 좋아졌죠. 일부 그런 사고들이 계속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가 엄청 깨끗해졌고요. 가끔은 뭐 오한마나 전기톱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표결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됩니다. 이 정도면 그런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옥죄이는 큰 제도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들을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파고들고 이걸로 싸우는 정치가 부족한 거예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싸우지 않을 거면 여당 야당을 왜 둡니까?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을 나누면 싸우라고 나눈 거예요. 집권당은 원래 그 롤링 파티 아닙니까? 롤링 파티. 그 다음에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잖아요. 영어로. 반대당이에요. 반대당. 원래 반대만 하는 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야당의 사이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디자인된 정책도 100%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피해자라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집권당은 그걸 하는 거고 야당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야당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조건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물론 오한마가 그러고 역사를 갖고 전기톱이 등장하는 건 잘못된 거죠. 피처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당도 야당도 다 야당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끊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정치 발전이 늦은 본질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참여 안 해서 그래요.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좋은 제도를 다 만들어놨는데 국민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위해서 잠자는 국민이 너무 많아요. 20대들도 전형적인 경우고요. 어르신들은 투표를 통해서 자기가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자기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자기 존재 확인의 즐거움을 누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나면 젊었을 때 막 활동할 때는 명함도 있고 다 있어서 어느 조직인가 귀속되어 있고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고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신데 연세 많으셔서 이제 퇴직하셔서 속해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든 간에 그 한 표를 행사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정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노인 일자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모금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러나 청년 문제는 왜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들어도 답이 안 나올까 하면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정당에도 참여 안 하죠? 여러분 정당에 당원하면 손 들어